전치사 on인데요. 이제 on을 그때 그 전치사 in 할 때 그래서 on도 함께 약간 조금 다루었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입니다. 표면. 그래서 표면에 닿아 있거나 붙어 있는 접촉 관계를 나타낼 때 이제 on을 쓰는데요. 그래서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표면에 닿는 거, 접촉.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두 개념이 이렇게 연달아 나올 때 그것들이 표면에 닿아 있는 상황이면 이제 전치사 on을 쓴다. 그리고 그렇게 표면에 닿아 있으니까 추상적으로는 관련됐겠죠.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표면에 닿아 있으니까는 어떤 것에 닿아 있으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붙어 있으니까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이제 그렇게 되고, 어떤 것이 이렇게 힘이 조금 더 큰 것은 큰 것이 있고 좀 작은 것이 있을 때 좀 작은 것은 큰 것에 의존을 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전치사 on을 쓰고, 그런 다음에 요일, 이거는 시간 in 할 때 아마 배우셨 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력을 생각하자. 그래서 그 달력의 윗부분, 그러니까 2023년 1월 월이라고 써 있는 그 달력 윗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in, 그리고 그 달력 아래에 그 바둑판 모양에 인쇄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인쇄되어 있듯이 내가 쓸 수 있는 거, 그 한 칸에 그 한 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on으로 쓸 수 있다. 그걸 보니까 뭐 요일이나 날 혹은 날짜, 뭐 특정한 날에 오전, 오후, 저녁, 밤 등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문장을 통해서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접촉이라고 했잖아요. 표면. 그럼 표면은 대표적으로 마루, 의자. 그럼 우리는 마루에 서 있고 마루에 앉아 있고 마루에 누워 있고, 그러면 어쨌든 마루라는 그 큰 표면에 나의 신체의 일부가 닿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의자도, 의자에 앉는다라는 것은 나의 신체의 일부, 뭐 엉덩이 부분이 의자의 표면에 닿는 거고, 발코니랑 마루도 이제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 안 바꿨지 왜?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 그러면 I'm sitting on a chair. 이렇게 되죠. I'm sitting on a chair. 그래서 나는 앉아 있다. I'm sitting. 그런데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앉아 있는 내 몸이 의자의 표면에 붙는 거니까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on a chair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I am sitting on a chair. 한 번 더. I am sitting on a chair. 한 번 더. I am sitting on a chai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전치사로 표현을 해야 될 때 그것이 표면과 표면이 그 표면과 어떤, 네, 그쵸. 표면에 닿는 거, 그런 관계이면 이제 전치사 on을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문장은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선 문장을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I am sitting on a chair. 자, 이렇게 됩니다. I am sitting on a chair. 근데 여기에서 요 C와 요 부분을 이제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니까 얘는 짧게, 그러니까 I am sitting. 그리고 얘 약해지고 on a chai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 am sitting on a chair. I am sitting on a chair.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S가 요 스 발음이 중요하니까 이빨을 다물고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I am sitt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sitting on a chair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어. I am sitting on a chair.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 I am sitting on a chair.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제 접촉인데 그 아까는 마루 어떤 뭐 마루, 의자, 발코니였다면 역시나 그 바닥 표면입니다. 땅, 물, 얼음 이런 것들도 이제 on이란 전치사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뭐 on the ground, on the water, on the ice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넘어졌네요. 그래서 나는 얼음 위에서 균형을 잃었어 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동작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나는 잃었다. I lost. 그리고 내가 잃은 거는 balance.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I lost balance 하고 균형을 잃은 내가 어디 표면에 닿아 있었냐면 얼음 표면에 닿아 있었으니까 on the ic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 lost balance on the ice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lost balance on the ice. 한 번 더. 네. I lost balance on the ice. 네. 자, 그러면은 요거 문장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I lost balance on the ice. 자,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 번 더 읽어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 lost니까 L이잖아요. 그러니까 I lost 그리고 balance on the ic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 lost balance on the ice.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말로 할 테니까 한번 영어로 말해 보시면 돼요. 나는 잃었다. I lost. 그런데 균형을 잃었어. I lost balance. I lost balance. 얼음 위에서 on the ice. 나는 균형을 잃었다. 얼음 위에서. I lost balance on the ice. 다시 나는 균형을 잃었다. 얼음 위에서. I lost balance on the ice.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뭐 영작을 하시거나 말을 하실 때는 항상 어, 주어와 동작 그리고 그 동작이 닿는 동작이 향하는 그 목적어가 대부분 목적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균형을 잃었다. 지금 여기 상태에서 여기 균형을 잃었잖아요. 그럼 균형을 잃었는데 그 지금 상황은 어디 있냐면 얼음 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I lost balance 먼저 얘기해 놓고 상황이 뒤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On the ice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딱 지금 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촉인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대는 평평한 거고 승강장도 평평한 거고 운동장도 평평한 표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장소만 달라졌던 거지 표면에 붙어 있고 이렇게 닿아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on입니다. 그럼 이 사진만 딱 봐도 이 승강장이라는 표면에 닿아 있는 거는 지금 뭐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이제 문장으로 만들면 수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 승강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니까 hundreds of people 이 사람들의 동작 are waiting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표면에 닿아 있는 거죠. on the platfor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hundreds of people are waiting on the platform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Hundreds of people are waiting on the platform.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지금 제가 이제 요거 people이랑 플랫폼 발음할 때 사실 프 발음이 이게 바람이 세게 나가야 되는데 약하게 하다 보니 발음이 조금 안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people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바람을 세게 내보내셔야 되는데 이게 바람을 내보내야지 이 바람을 내보내면서 P라는 소리를 같이 people이 아니라 people, 프, P, P, people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을 띄면서 삐, P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P, people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좀 어려우시죠? 요런 게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는 이게 people이라는 단어를 아시기 때문에 이 P를 발음하실 때 바람만 그러니까 우리 귀에 P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는 이 모음과 합쳐졌을 때 들리는 거거든요. 프. 그러니까 실제로 이 P 같은 경우는 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요게 모음과 합쳐져서 P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 얘를 P라고 읽으시니까 요거를 읽을 때 P부터 읽으세요. people 이렇게 식으로. 근데 세게 하고 바람도 많이 내보내라니까 people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P나 B 발음 하시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Hundreds of people are waiting on the platform. Hundreds of people are waiting on the platfor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문장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플랫폼에 다 있는 거죠. 표면에. Hundreds of people are waiting on the platfor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말로 할 테니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hundreds of people 기다리고 있다. are waiting 승강장에서 on the platform 이렇게 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hundreds of people are waiting 승강장에서 on the platform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승강장에서 hundreds of people are waiting on the platform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hundreds of people are waiting on the platform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촉은 역시나 길이잖아요. 길도 표면이기 때문에 그 길에 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길에 닿아 있는 부분 혹은 그 길 위에서 하는 동작들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보면은 그녀는 집에 가는 중이야입니다. 그러면 길이라는 거, 이거 여기에서의 way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면에 눈으로 보이는 길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거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way, 길, 그리고 방향, 그거 길이 나타내는 방향. 자, 보면은 그녀는 가는 중이다 라고 하면 she is on her way 그리고 집에 가는 중이다 hom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he is on her way home 다시 한번 she is on her way hom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on 다 있다 그러니까 그녀의 길에 다 있다. on her way. 그녀의 길에 다 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다 있다. 집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돼서 접촉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길이면은 이 강아지도 그렇고 이 사람의 발이 표면에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on her wa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on her way. She's on her way home.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She's on her way home. 한 번 더. She's on her way home. 네. 자,
문장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She's on her way home. 한 번 더. She's on her way home.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말로 할 테니까 이제 영어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돼요. 그는 그녀의 길 위에 있다. 이것입니다. She's, she's on her way. 집에 가는 길 위에 있다. She's on her way home. 그거를 조금 더 바꾸면 집에 가는 중이야. 이거죠. She's on her way home. 그래서 너 어디야? 그러면은 나 가는 중이야 라고 할 때 on my way 이렇게도 간단히 씁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가고 있어. 그러면 on my way, 뭐 on the way 이런 식으로도 쓰니까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집에 가는 중이다. 이렇게. 그럼 얘를 I로 바꿔서 나는 집에 가는 중인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I am on my way home. 이거고, 그러면 다시 하면은 나는 지금 가는 중이다. 나는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지금 가는 중이야. 라고 하면은 I am on my way now. 이렇게 되죠. I am on my way now. 이렇게 됩니다. 다시 I am on my way now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더 줄이면 on my way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촉이 이제 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버스를 타든 뭐 지하철을 타든 기차를 타든 그 그 안에 내부에 내가 올라타는 개념이고 올라탄다라는 것은 그 바닥에 내 발이 닿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표면에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기차나 어, 어떤 지하철, 버스 같은 걸 탄다라고 할 때도 on the subway, on the train, on the bus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그래서 I get on the bus, 뭐 I get on the train, I get on the subway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치사 in 할 때 오늘은 그 이제 on 같은 경우는 전치사 in과 계속 좀 비교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in이라는 것은 어느 공간 안에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왜 택시 탄다라고 했을 때 I get in a taxi 해서 그때는 in a taxi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택시도 탈 건데 지만 택시는 우리가 이렇게 두 발이 닿아서 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개념보다는 택시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어서 작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은 택시처럼 그런 작은 차를 탈 때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주로 쓰고 이렇게 지하철이라든가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기차처럼 큰 거. 그래서 큰 표면, 그러니까 바닥을 보면은 내부 바닥이 택시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탈 것들에는 on이란 전치사를 주로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나는 지하철로 통근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는 통근한다부터 나와야 되니까 I commute 이고요. 통근하다, 출퇴근하다는 commute라는 단어를 씁니다. commute.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나는 통근한다. I commute. 그 다음에 지하철로 그러니까 on the subway 이렇게 되는 거죠. 통근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지하철에 탔다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표면에 이제 닿는 걸로 해서 동사만 이걸로 쓴 거지 요 동사를 다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I get on the subway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럼 난 지하철 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commute on the subway. 한 번 더. I commute on the subway. I commute on the subway.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문장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면 I commute on the subway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우리말로 할 테니까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통근한다. I commute. 지하철로 on the subway.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문장을 확인하면 이렇게 되죠. 자, 나는 통근한다. 지하철로 통근한다. I commute on the subway. I commute on the subway.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치사를 뭘 쓰지? 라고 했을 때 나의 몸과 그 지하철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하철의 그 바닥에 내 몸이 닿는 거기 때문에 내 두 발이 닿는 거기 때문에 on the subway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접촉, 닿는 거, 붙어 있는 거의 개념인데 이제 아이가 이쁘게 웃고 있는데 이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붙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녀는 얼굴에 큰 미소를 띄었어라고 말할 때 핵심은 일단 그녀가 미소를 띄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 미소를 띄었다? 보통은 이렇게 띄었다. 이거 생각하다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넘어가시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 동사, 이렇게 영어가 처음으로 만만해졌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그 책에 어떻게 보면은 주요 주제가 우리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를 기본 동사로 정리를 하는 그런 연습을 했었던 건데, 그녀는 얼굴에 큰 미소를 띄었다라는 건 자세히 보면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고 미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미소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였냐면 접촉되어 있는 거였냐면 얼굴에. 자,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가졌다. 그녀는 있었다. She had.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A big smile. 인데 어디에 있었냐면 그 big smile이 on her face.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말이 익숙하고 유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런 걸 할 때 얼굴에 되게 미소를 띄었던데? 그러면은 띄었는데? 이제 요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띄었다 요런 거를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have라는 동사로 이제 풀어서 표현을 하실 수 있다. 라고는 거 이제 그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영어 말하기 공부의 기초 과정입니다. 그래서 she had a big smile. 그럼 big smile이 어디냐면 얼굴 표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on her face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her face 그러니까 얼굴이 더 큰 개념이고 스마일이 작은 개념이어서 얼굴에 스마일이 붙어 있는 거, 접촉되어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She had a big smile at her face. 이렇게 됩니다. She had a big smile on her face. 한 번 더. 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주어진 표현을 보고 문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She had a big smile on her face. 자, 이렇게 됩니다. She had a big smile on her face. 자, 그럼 이쁜 아이를 보고 한번 우리말로 제가 말씀드리면 영어로 말해 보시면 됩니다. 그녀는 큰 미소를 띄었다 얼굴에. She had a big smile on her face. 그녀는 큰 미소를 얼굴에 띄었어. She had a big smile on her face. 한 번 더. She had a big smile on her face. 자, 이번에는 직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가졌다. 그녀는 있었다. She had. 하나의 큰 미소. A big smile. 근데 그것은 어디에 표면에 있었냐면 그녀의 얼굴에 on her fac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말해 보시면 She had a big smile on her fac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She had a big smile on her face.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와 부품의 관계인데요. 이게 아까 네네. 그래서 보통 자동차가 큰 뼈대가 있잖아요. 골격. 그 큰 뼈대에 이런 부품들이 이렇게 그 뼈대에 붙는 거잖아요. 접촉해서 자동차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와 부품의 관계도 전치사 on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미소와 얼굴의 관계처럼 그 큰 미소가, 환한 미소가 얼굴에 닿아 있는 거라고 표현하듯이 이 자동차와 부품의 관계도 그 자동차 그 뼈대에 부품이 붙는 거로 그렇게 봐서 전치사 on을 사용합니다. 보면 그는 밖에서 차의 브레이크를 고치고 있다인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어 사실 요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꼭 이 문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 보면 그럼 그는 밖에 있다. He's outside. 근데 밖에서 뭘 하고 있냐면 브레이크를 고치는 거죠. Fixing the brakes. 그런데 그 브레이크는 어디에 접촉되어 있는 거냐면 차에. 그러니까 on the ca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e's outside fixing the brakes on the car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요거는 he's outside가 이제 핵심 문장이고 이 fixing the brakes on the car는 이 사람이 밖에서 뭘 하는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밖에 있는 거를 먼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밖에 있는데? 근데 밖에서 뭘 하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outside를 뒤로 빼서 He's fixing the brakes on the car outside. 이렇게 돼서 이 outside를 뒤로 빼면 바뀌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브레이크를 고치고 있는 이 사람의 동작을 먼저 나오게 한 거잖아요. He's fix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 고치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하는 거. 먼저 말한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여기처럼 he's outside 이렇게 먼저 얘기한 거는 그 사람 밖에 있어. 요게 핵심이란 얘기예요. 나의 말에서. 그런데 이 outside가 뒤로 가고 he's fixing the brakes 얘가 먼저 나오면 그 사람이 브레이크 고치는 게 핵심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어떤 게 틀리다 맞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말을 영어로 고치는 연습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걸 하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내가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말을 영어로 고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때 내가 뭘부터 얘기를 꺼내야지 스스로 이제 어느 순간 몇 초 사이에 막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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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이고 뭐가 이렇게 좀 덜 중요한지를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문장 만들기니까 나열하는 거잖아요. 내뱉는 거. 그렇게 내뱉는 연습을 이제 또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차의 이 골격에 이 뼈대 보이시죠? 이 뼈대에 붙어 있는 부품으로 봐서 이 브레이크와 차를 표현할 때는 on the car, the brakes on the car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He's outside fixing the brakes on the car. 자, 한 번 더. He's outside fixing the brakes on the car.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제가 보면서 해볼게요. 제가 우리말 할 테니까 영어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는
밖에 있어. He's outside. 브레이크를 고치고 있어. Fixing the brakes. 자동차의 on the ca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다시 한번. 그는 밖에서 he's outside. 고치고 있다. fixing 브레이크를 the brakes 자동차의 on the ca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말로는 차의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차의 카 of 막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전치사랑 명사 순서를 순간적으로 이제 바꾸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of car인데 of car가 아니라 전치사 on을 사용해서 on the car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연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여기 표현 보고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He's outside fixing the brakes on the car.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제가 우리말로 할 테니까 영어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는 밖에 있다. He's outside. 그는 밖에 있다. He's outside. 그는 밖에 있는데 브레이크를 고치고 있어. He's outside fixing the brakes. 그는 밖에서 브레이크를 고치고 있어. He's outside fixing the brakes. 자동차의 on the car. 자동차의 on the ca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밖에서 브레이크를 고치는데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고치고 있어. He's outside fixing the brakes on the car. 그는 밖에서 차의 브레이크를 고치고 있어. He's outside fixing the brakes on the ca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냥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She's outside fixing the brakes on the car.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만약에 근데 그렇게 길게 안 하고 지금 이 사진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차를 고치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He's fixing the car. 이렇게 되죠? He's fixing the car.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요. 문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촉은 역시나 종이, 메뉴 페이지 이것들도 표면이기 때문에 그 표면과 닿아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도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데서 저는 on이란 전치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물론 on도 재밌고 in도 재밌고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보면 정답은 10페이지에 있어. 이제 요런 말을 한 번쯤은 야, 정답 어디 있어? 그러면은 이거 답 어떻게 확인해? 그럼 정답은 10페이지에 있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The answer is on page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10페이지의 표면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10페이지 위에 있는 거니까 on page 1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answer is on page 10.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정답은 10페이지에 있어. The answer is on page 1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문장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The answer is on page 10.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우리말로 할 테니까 영어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 직역으로 갈게요. 그 정답은 the answer 있다 is 10페이지에 있다. on page 10 이렇게 됩니다. 다시 정답은 있다. The answer is 10페이지에 on page 10. 정답은 10페이지에 있어. The answer is on page 10. 다시 한번. 네. The answer is on page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지금 보면은 answer. 그래서 여기에 강세가 가지고 page의 pay. 요거 그리고 tame이어서요. 이 더 D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더인데 A 앞에 나오니까 D로 읽잖아요. 요럴 때 이 더 같은 경우는 짧게 읽어주셔야 돼서 읽고 얘를 강하게 and 이렇게 해주셔야 돼서 the answer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the answer 짧게 읽으셔야 됩니다. the answer 그리고 is on도 짧게. 근데 아마 이게 연음이 되니까 is on이 아니라 is on 아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the answer is on, the answer is on 그리고 page 10 이렇게 해가지고서 the answer is on page 10 이렇게 하십니다. The answer is on page 10. 그러면은 answer도 알아듣고 page도 이 answer도 알아듣고 page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은 알아듣는데 우리가 얘를 딱 듣기를 했을 때에 우리의 듣기를 어렵게 하는 건 is on 요거예요. is on. 그리고 생각보다 짧은 더가 answer를 놓치게 만듭니다. 되게 쉬운 단어인데. 그래서 이렇게 연음돼서 빨리 짧고 약하게 읽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강세가 가는 모음들은 확실히 강세를 살려서 읽어서 강하고 내려갔다가 빨리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이런 식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렇게 리듬감 있게 빨리 굉장히 속도 되게 빨리 말을 하거든요. 우리말보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해야 그렇게 말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내 기차는 무궁화호 속도인데 외국인들이 말하는 속도는 KTX면 이게 속도가 안 맞아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말은 느리게 내가 말할 때는 무궁화호 속도로 말을 하더라도 듣기는 KTX로 들리는 소리를 따라잡을 수 있게 해야 이게 외국에 나가셨을 때 들립니다. 들려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복합적으로 어,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음, 자, 그 다음에 접촉인데, 역시나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카메라 요 표면에 이 화면이, 이 풍경, 요 뒤에 풍경이 닿아 있는 거잖아요. 닿아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는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어. 이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나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이제 그거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우선 동작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나라는 사람이 한 동작은 I put입니다. 그러면 놓다라는 거, 직역으로 가지면 놓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놓은 게 뭐냐면 내가 놓은 거, 놓은 내 동작에 닿은 거는 풍경입니다. 풍경. 그러니까 I put the landscape 그 다음에 그 놓았는데 어디 표면에 놓았냐면 카메라 표면에 놓은 거니까 on camer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I put the landscape on camera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N, D, S, C 엄청 나와서 이게 좀 어려운데 요거를 발음을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landscape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이 D 발음 자체를 안 하고 landscape보다도 landscap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landscape. 그래서 the I put the landscape on camera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여기 강세가 있으니까 camera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I put the landscape on camera. 다시 한번. 네, 그럼 아마 요거가 이제 저도 지금 살짝 부자연스럽게 발음을 하긴 했는데 여기 보면 이 M이 있기 때문에 캐 하고요. 메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메라. 그리고 요 M이 갖고 있는
요 소리, 그리고 R이 갖고 있는 요 소리가 같이 더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 캐, 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카메라. 그렇게 되면 카메라 이렇게 안 되고 카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발음하기가 좀 수월해지십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생각보다 카메라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자, 한 번 더. 네, 자, 나는 담았다. 이제 담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풍경을 담았어 카메라에. 이 문장을 다시 만들면 I put the landscape on camera. 이렇게 되죠. 카메라. 네. 자, 한번 요렇게 어디 갔냐? 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영어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직역으로 갈게요. 아니야. 담았다. 네, 그냥 담았다로 하겠습니다. 나는 담았다. I put 풍경을 landscape, the landscape 카메라에 on camer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나는 풍경을 담았어. I put the landscape 카메라에 on camer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문장을 제가 우리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담았다 풍경을 카메라에. I put the landscape on camera. 다시 나는 풍경을 담았어 카메라에. I put the landscape on camer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냥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I put the landscape on camera.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실 때 풍경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문장을 떠올리시고 그냥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I put the landscape on camera.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스크린 모니터 레이더 같은 경우도 어쨌든 표면이잖아요. 이 화면 표면.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모니터에 불러냈다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 그녀의 동작부터 나야 되니까 she called up입니다. she called up. 그럼 그녀가 불러냈어. 그럼 그녀가 불러낸 그 동작에 다 있는 거. 불러낸 거는 뭐냐면 데이터니까요. She called up the data. 그럼 불러놓은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면 on the monito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니터 위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the data on the monitor.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 up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는 이제 up 같은 경우에는 up, down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up은 위를 이렇게 어떤 것이 이렇게 부활하는 거, 어떤 것이 살아나는 거. 그럴 때 이제 up을 써서요.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불러내지 않으면 데이터가 죽어 있겠죠. 어디에 숨어 있거나 보이지 않아요. 그거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불러 올리는 거. 그러니까는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 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올려서 이 모니터 위에 보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called up 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she called up 이렇게 되고 the data on the monitor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She called up on the data on the monitor. She called up on the data. She called up the data on the monitor. 이렇게 되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문장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면요. She, she called up on the monitor. she called up the data on the monitor. 제가 잠깐 딴 생각해서. 네. 자, 그러면 제가 우리말로 말씀드릴 테니까 영어로 한번 말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녀는 불러냈다. 불러서 올린 거니까 she called up 데이터를 the data
모니터에 on the monitor 이렇게 되죠. 다시 그녀는 불러냈다 데이터를 She called up the data 모니터에 on the monitor. 그녀는 불러냈다 데이터를 모니터에 She called up the data on the monitor.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요 표면에 보이니까 on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on은 재미있습니다. 전치사 on은. 자, 그다음에 이제 접촉 역시나 어 뭐 도구나 악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앞에 나온 스크린, 모니터, 레이더 요거랑 요거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 꼭 도구, 악기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어 도구와 악기이긴 한데 그 표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 "나는 전화로 메시지를 받았다."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나는 받았어." 그러면 I receive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건 전화일까요? 메시지일까요? 메시지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I received the message. 그 메시지가 어디에 나왔냐면 on the phone. 전화기의 이 화면 표면에 붙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on the phone 이렇게 됩니다. on the phone. 그래서 I received the message on the phone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그냥 요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메시지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요렇게 말을 할 때도 있으니깐요. 나 문자 전화로 문자 왔는데?" 딱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I received 근데 이제 receive 대신에 get 동사를 써서 I got 이렇게 해도 되죠. 문자로 나 전화로 문자 왔는데?" 라고 할 때 I got the message on the phone 아니면 I got text message 이렇게 하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I received the message on the phon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은 이 저 메시지를 받은 도구는 전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구라고 했지만 이게 어려우면 그냥 전화기 표면에 메시지가 있는 거고 그걸 받은 거니까 전치사 표면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돼요. 자, 이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자, 한 번 더 읽어 보시면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어진 표현으로 다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I received the message on the phone. 이렇게 됩니다. 네. 자, 문장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제가 우리말로 할 테니까 이제 영어로 한번 바꿔 보시면 됩니다. 나는 받았다. I received. 나는 받았는데 메시지를 받았어. I received the message. 전화로 받았다. I received the message on the phone. 자, 나는 메시지를 전화로 받았어. I received the message on the phone. 나는 지금 여기에서는 전화로 메시지 받았다.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우리말로 맞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은 나는 메시지를 받았다. 얘가 먼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되게 어떤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랑 어떻게 그것이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영작 이렇게 글쓰기를 하시거나 지금 말을 하실 때 보면은 그런 거를 먼저 쭉 상황을 먼저 쭉 설명하고 그 뒤에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뭐 했다. 그 핵심 동작이 뒤에 나오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고 이 동작이 먼저 나오잖아요. 주어의 주체적이든 아니면은 뭐 수동적이든 어쨌든 동작이 먼저 나오고 메인이 먼저 나오고 그것이 벌어진 그 행동을 한 상황을 뒤에다가 쭉 나열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접근할 때는 나는 메시지를 받았다 전화로 요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쪼끔 나누었지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말을 하는데 영어 어순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긴 합니다. 그거는 글쎄요.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적절히 이렇게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 received the message on the phone 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나는 전화로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요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예를 들어 만약에 요게 없었다면 이게 없고 이걸 한번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할까요? 라고 할 때요. 음, 많은 분들이 아마도 I received 해놓고 폰, 요게 먼저 나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어로 말을 하라고 할 때. I receive, 그 다음에 폰. 왜 그러냐면 한국 우리말로는 전화로 메시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순서 그대로 영어 단어를 말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순, 요런 게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것도 어느 한 구간, 그러니까 어느 한 시기, 그때만 헷갈리고, 그 시기가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헷갈리니까요. 만약에 그게 헷갈린다. 나는 자꾸 우리말이랑 영어랑 순서가 자꾸 그러니까 우리말 순서로 영어를 말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만약에 힘든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어느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죽을 때까지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 시기를 넘기면 이제 그게 끝나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어, 그러고 이제 보면 그는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다입니다. 요거가 이제 도구의 뉘앙스인데요. 지금 보면 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he's working. 그런데 컴퓨터로 일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가 일을 하는데 컴퓨터라는 그 도구의 표면에 닿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손이 컴퓨터 표면 자판에 닿아 있잖아요. 표면 이렇게 두둥기잖아요. 이렇게 두둥기잖아요. 자판을 이렇게 툭툭툭 건드리잖아요. 그 표면에 닿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를 이야기할 때도 on the computer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he's working on the computer 이렇게 됩니다. He's working on the computer. He's working on the computer. 그런데 우리 흔히 너 뭐해? 그럼 내가 조금 서류 작업할 게 있어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서류 작업. 서류 작업. 그러면 나 지금 서류 작업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서류 작업이 뭘까요? 뭔가 종이에 내가 뭔가 정리를 하는 뭔가를 이렇게 그쵸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나의 이 손이 그 종이 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쓰냐면 he's working on the paper라고 합니다. paper. 그래서 서류 작업은 working on the paper. 컴퓨터 작업은 working on the compu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구라고 합니다. 내가 톡탁톡탁톡탁 할 때 그것이 컴퓨터에 닿느냐 아니면 서류에 닿느냐 종이에 닿느냐 이제 그걸로 컴퓨터 작업한다 그러면 I'm working on the computer 이렇게 하고 서류 작업해 그러면 I'm working on the paper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페이퍼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He's working on the computer. 자, 이거 문장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면 He's working on the computer.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우리말 할 테니까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는 작업하고 있다. He's working. 컴퓨터 작업하고 있어. He's working on the computer. 그는 컴퓨터 작업하고 있어. He's working on the computer. 그는 서류 작업하고 있어. He's working on the paper. 그는 서류 작업하고 있어. He's working on the pap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유용해요. 컴퓨터 작업, 서류 작업. 서류 작업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지? 막 이렇게. 자, 그럼 우리의 인스타그램.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저희가 이제 인스타로 만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녀는 인스타그램은 매우 활발히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쨌든 그녀는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면 she is 하고 그녀가 어떻다? very active. 그러면 그녀가 활동적인데 어디에 접촉해서 on 인스타그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소셜 미디어라고 쳤을 때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트위터든 뭐 블로그든 뭐든 어쨌든 우리는 노트북, 뭐 핸드폰, 뭐 태블릿 PC 이제 그런 걸로 하는데 그런 걸로 할 때 우리가 그 화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SNS라고 했지만 어쨌든 표면입니다. 표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온 인스타그램이 되죠.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 뭐 전화기, 액정 이런 것도 다 온으로 쓰는 것처럼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She's very active on Instagram. 인스타그램은 요 인의 강세가 있어서요. 인스타그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on Instagram 이렇게 되고 she's very active on Instagram 이렇게 되고 지금 active와 on이 연음이 될 테니 active on 이렇게 되죠. active on 그리고 Instagram 그리고 얘가 약하게 읽으니까 she's very active on Instagram.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표현을 갖고 문장을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She is very active on Instagram. 자, 이거고요. 자, 그러면 안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매우 활동적이다. She's very active 인스타그램에서 on 인스타그램. 그녀는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인스타그램에서. She's very active on Instagram. 그녀는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She's very active on Instagram.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어, 공부해 주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인스타그램을 되게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인스타그램 되게 잘해요. 이제, 네, 열심히 하고 있다, 활발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I am very active on Instagram. 이렇게 됩니다. I am very active on Instagram. 이렇게 되죠. 음, 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she's very active on Instagram.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방송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어차피 화면이기 때문에 on입니다. on. 자, 보면 그는 TV에 축구 경기를 TV로 축구 경기를 봤다입니다. 그럼 일단은 동작에 나와야 되니까 봤다. 그는 봤다. He watched. 그럼 보다라는 건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눈의 시선이 닿은 거는 뭐일까요? TV예요. 축구 경기예요. 축구 경기죠. 축구 경기가 보인 곳이 온 TV이기 때문에 나는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그 축구 경기는 TV에 붙어 있는 거, 표면에 나타난 거,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I watched the football game on T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 watched 해놓고 TV로 축구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I watched 그 뒤에 TV가 먼저 나올 경우가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I watched 했을 때 내가 본 것은 TV 화면 안에 있는 축구 경기를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닿은 거는 TV라는 물건이 아니라 풋볼 게임입니다. 그래서 I watched the football game 이렇게 해놓고 on TV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
얘를 동사까지는 되게 잘 하세요. 동사 뒤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동사 뒤에 뭘 내가 문장을 만들 때 동사 뒤에 뭘 써야 되지라고 할 때 그 동작을 그 동사를 잘 생각하셔서 동사 그 동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보다라는 거니까 내가 보는 거에 직접적으로 닿고 그것이 향한 게 뭐지? 라고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TV가 아니라 축구 경기한 그 모습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He watches the football game on TV.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요것도 영어 공부의 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동사 뒤에 내가 생각하는 거를 정리를 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주어 동사까지는 만드세요. 근데 그 동사 뒤에 표현을 정리를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머지는 그런 거 물론 그 전에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 전에는 문법 중심이었고 이제 지금 전치사까지 어느 정도 다 끝나고 그 절 부분 이렇게 뭐 관계대명사절 이런 거 조금 하고 나면 올해에는 요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상황별로 예를 들어 뭐 카페에서 이렇게 여행 가시게 되면 뭐 어떤 카페에서 내가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을 하는 연습, 문장을 만드는 연습, 이제 상황별로 가요. 상황별로, 그리고 패턴별로.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장을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래머지에서 그 1년 동안 그래머지를 통해서 배우셨던 그런 문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게 어, 실제 상황 영어가 됐든 패턴 영어가 됐든 그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먼저 접근을 하면 결국은 이 문법적인 부분, 동사의 문법, 그리고 이 전치사의 내용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를 해도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앞에 한 1년을 기초를 좀 계속 다듬고 어렵거든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기초를 했기 때문에 뭔가 해도 어렵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상황이나 패턴으로 가면 되게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전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지만,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돌아가고 되게 어려운 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탄탄한 지금 경로와 여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그렇게 그냥, 네, 그렇게 굳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문장 만들면 He watched the football game on TV.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우리말로 할 테니까 영어로 한번 바꿔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잠깐 이게 주어가 he. 그는, 네. 그는 봤다. He watched 축구 경기를 the football game TV에서 on TV 이거죠. 그는 봤다. 축구 경기를 TV로. He watched the football game on TV. 그는 봤다. 축구 경기를 TV로. He watched the football game on TV. 자, 이렇게 되죠? 네. 문장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행이나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일정의 개념이에요. 일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정을 짜면 어디다 이렇게 어떤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죠. 종이에다 적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일정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일정의 어떤 종이를 예로 들었을 때 어떤 그렇게 표면에 적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행이나 방문을 이야기할 때도
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 그들은 캐나다를 10일간 방문 중이다입니다. 그러면 they are 해놓고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0일간의 방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y are on a 10-day visit to Canada 이거입니다. 캐나다 이렇게 되죠. 요거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게 발음 이게 캐나다랑 카메라 요게 C도 어떻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C로 시작하는 단어가 또 은근히 어렵다라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B도 어렵더니 P도 어렵더니 이젠 C도 어렵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가 이게 강하게 해주시고 N이기 때문에 비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비음 처리를 하면 요 소리가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캐나다. 아니, 이름절에 강세가 있으니까 캐나다 이렇게 되죠.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ey are owner 얘는 다 약하게 읽어야 되니까 they are owner, they are owner, they are owner, can, they visit to 캐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캐나다. 우리는 캐나다 이거잖아요. 캐나다. 근데 영어는 캐나다 이거입니다. 캐나다. 좀 다릅니다. 이게 밖에. 그래서 캐나다가 발음이 어려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They are on a 10-day visit to Canada.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세게 가주셔야 돼요. 캐나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They are on a 10-day visit to Canada. 자, 요거 문장 다시 한번 만들어서 읽어보실까요? They are on a 10-day visit to Canada.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그럼 우리말로 할 테니까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이다, they are, 뭐 일정 중인데 열흘짜리 방문, 10일짜리 방문 요거예요. 그러니까 they are on 10-day visit. 그런데 그 10day visit이라는 게 이게 그냥 전체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방문이긴 방문인데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구나. 여기 지금 보시면 방문이잖아요. 방문이에요. 한 번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visit이에요. visit. 그래서 이걸 만약에 visit인데 그 방문인데 10일짜리 방문이어서 10-day visit이 된 거고 예를 들어 이틀짜리 방문이다. 그러면 on a 2-day visi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게 방문이 그러니까 방문, 여행이 하나여서 하나인데 그게 10일 동안 이어지는 하나의 방문이어서 10-day visit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 자, 다시. 그들은 방문을 하고 있는데 10일 방문을 하고 있다. 10일간 방문 중이다. They are on a 10-day visit Canada to Canada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그들은 10일간 방문 중이다. 캐나다로 They are 10-day visit to Canada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촉인데 요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요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사회, 뭐 팀, 참모진은 어떤 서류의 명단에 있는 거죠. 명단, 이사회 명단, 뭐 대표팀 명단, 뭐 참모진 명단 이렇게 됩니다. 즉 명단이라는 것은 종이에 출력이 될 수 있는 거. 화면에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촉입니다. 화면, 표면의 접촉. 그래서 on입니다. on으로 써요. 그래서 그는 국가대표팀에서 뛰었다. 그러면은 뛴 거니까 he played 그리고
국가대표팀이라는 그 목록 안에서 뛴 거기 때문에 he played on the national football team.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He played on the national football team.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국가대표 축구팀이긴 한데, 네. 자, 자, 문장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면, He played on the national football team.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제가 우리말로 해보면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는 뛰었다. He played, 국가대표 축구팀에서 on the national football team. 여기에서 football이기 때문에요. football, B이기 때문에 부프, 바람 세게 나가야 되고 L이기 때문에 ball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좀 세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oot, foot, ball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football 이런 식으로 football. 네, 자 다시 그는 뛰었다. He played 국가대표 축구팀에서 on the national football team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접촉의 개념인데 어떤 것이 어떤 거에 접촉했다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이제 개념이고 어떤 것이 어떤 거에 붙어 있다면 관련되어 있겠죠.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로 써서요. 나는 내 삶을 돌아봐야 돼라는 것입니다. 요걸 문장을 만들면 일단은 핵심은 나는 해야 한다니까 나는 필요하다. I need 그리고 돌아보는 거니까 I need to look back. 돌아보는데 뭐와 관련돼서 돌아보냐면 내 삶에 관련돼서 on my life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I need to look back on my life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I need to look back on my life. 한 번 더. I need to look back on my life. 얘의 드와 트가 발음되는 곳이 같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걸 발음을 안 하니까 그리고 요 모음 소리가 좀 길어지고 얘가 n이니까 need 요거잖아요. 근데 얘가 발음이 안 되니까 need 이렇게 됩니다. need. I need look look bac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I need to look back on my life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자, 요거 다시 문장 만들어 보시면 I need to look back on my life 이렇게 되죠. 자,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말해보세요. 자, 나는 돌아봐야 해. I need to look back 내 삶을 on my life. 난 내 삶을 돌아봐야 해. I need to look back on my life. 난 내 삶을 돌아봐야 해. I need to look back on my life.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관련된 건데요. 슬픈 일, 그리고 그냥 그런 거, 그리고 좋은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나는 인생에 대한 너의 긍정적인 태도가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요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럼 나는 좋아. 요거부터 나와야 되니까 I like 그리고 너의 긍정적인 태도가 좋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도 마찬가지로 나는 좋아라고 해놓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우리말로 생각한 나는 인생에 대한 너의 긍정적인 태도가 좋아. 아, 그럼 문장에 주어 동사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I like 하고 근데 인생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lif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건 인생이 아니라 너의 태도가 좋은 거기 때문에 I like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your positive look on life.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look이라는 거는 일종의 관점이지만 이제 태도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요. I like your positive look on lif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관련된 거죠. 관련된 거. 너의 긍정적인 태도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인생과 관련된 너의 태도. 이렇게 돼서 어떤 관련된 걸 이야기할 때 on을 씁니다. 붙어 있는 거니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네, I like your positive look on life 이렇게 되죠. I like your positive look on life. 한 번 더. I like your positive look on life. 자, 요거 다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면 I like your positive look on life. 이렇게 되죠. 자,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좋아. I like 너의 긍정적인 태도. Your positive look. 인생에 관해서 on life. 나는 좋다. I like 너의 긍정적인 태도. 인생에 대한 your positive life on your positive look on life. 나는 좋다. 너의 긍정적인 태도, 인생에 대한 I like your positive look on life.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과정인데요. 과정. 보면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입니다. 과정이라는 거는 어떤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동시에 일어나려면 일단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거에 붙어 있어야 같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오늘이라는 전치사 온을 씁니다. 온. 그래서 표면에 붙어 있어야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입니다. 그럼 식료품 가격이라는 것이 오르고 있는 중이 되는 거여서 on the rise 이렇게 되고 그래서 food prices are on the rise 이렇게 됩니다. Food prices are on the rise. 자, 한 번 더. Food prices are on the rise. 한 번 더. Food prices are on the rise.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조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면 네. Food prices are on the rise. 이렇게 됩니다. 자, 제 우리말 할 테니까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식료품이라는 것은 음식 가격이니까 식료품 가격은 이렇다. Food prices are 오르고 있다. On the rise 입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것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이다라고 할 때 on the rise 이렇게 돼요. 자, food prices are on the ris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영화 보면서 울었다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동시 과정이에요. 여기 동시를 썼어야 좀 더 정확했을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러면 일단은 나는 울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I cried. 그런데 내가 울었는데 어 그것이 어떤 거와 같이 붙어 있으냐면 영화랑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울은 게 뭐 자다가 울고 뭐 싸워서 울고 그게 아니라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울은 거기 때문에요. I cried on the movie. 이렇게 됩니다. I cried on the movie. 자, 이거 한번 문장이 그래서 I cried on the movie. 이렇게 됩니다. 나 영화 보면서 울었잖아. 이거. 네. I cried on the movie. 이렇게 됩니다. 음, 자, 네, 이건 쉬우니까. 자, 문장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면 I cried on the movie. 이렇게 됩니다. I cried on the movie. 자, 제가 우리말로 할 테니 영어로 한번 말해보세요. 자, 나는 울었어. I cried. 영화 보면서 on the movie.
이렇게 되죠. 아, 나 영화 보면서 울었잖아. I cried on the movie. 이렇게 됩니다. 혹시 영화 보면서 울었던 영화가 뭐가 있으실까요? 영화관을 간 지가 꽤나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음. 저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게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돼 가지고 한 영화인데 조금 잔인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해요. 이게 막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그런 건데요. 음, 이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고 그런 건데 이 영화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보면서 되게 많이 네, 슬펐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시면 조금 잔인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 네. 자, 그래서 이제 영향인데요. 이제 얘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A와 B가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 A와 B가 똑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력을 크게 갖고 있는 것과 작게 갖고 있는 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힘이라고 따지면 힘이 큰 것과 작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큰 것은 작은 것에 영향을 줄 거고, 작은 것은 큰 것에 영향을 받을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고 관련이 있다 보니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on이라는 전치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에 점심은 내가 살게예요. 그러면 점심에 내가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다, 내가 내 카드 여기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o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영향을 끼치는 거,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이번에 점심은 내가 산다라고 하면은 this time the lunch is on me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심이라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내가 점심 내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심 살게, 내가 점심 쏜다라고 할 때 the lunch is on me. 요거 많이 쓰고 저번에 너가 샀으니까 오늘 점심은 내가 낸다. 라고 할 때 this time the lunch is on 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This time the lunch is on me.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면 네. This time the lunch is on me.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바꿔 보세요. 이번에 this time 점심은 the lunch is 내가 낸다. on me 이거죠. 이번에 점심은 내가 낼게. This time lunch is on me. 이번에 점심은 내가 낸다. This time, lunch is on me. 이렇게 됩니다. The lunch, 더를 써도 되나? 그래서 조금 박자가 안 맞았네요. 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영향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그 그래머지 교재에 없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는 전화를 도중에 끊었다. 이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끊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그냥 같이 나왔는데요. 자, 전화를 끊다라는 것은 hang up이죠. 근데 과거형이니까 hung up이 됩니다. he hung up까지 하면 되는데 끊어서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on me를 쓰게 되면 그냥 문장을 바로 볼게요. He hung up on me 이렇게 되면 그가 전화를 끊어서 나한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he hung up 여기서 딱 여기까지만 하면 그 전화 끊었어. 전화를 그냥 끊었다라는 그것만 얘기를 해줬는데 on me를 쓰면은 전화를 끊어서 내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뭐 어떨 때 영향을 받냐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었어. 내가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he hung up on me, hung up on me. 이렇게. 그래서 전화를 먼저 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게 전화 끊었다. 도중에. 이럴 때 he hung up on m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끔 이런 거 보실 거예요. 이렇게 뭔가 on me, 근데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히나 해석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give up이 있습니다. give up, 포기하다. 그런데 give up에 give up on me라는 표현을 보실 거예요. 이거 제가 써드릴까요, 여기?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좀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he, give, 과거형을 써주면 gave up, 그는 포기했다지. 이것도 똑같아요. 그는 포기했어. 그런데 on me를 쓰면 나를 포기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포기가 나한테 영향을 끼친 거니까 날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요것보다는 지금은 요게 더, 그러니까 온이 딱 나왔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혹시나 영향을 받는 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He hung up on me. He hung up on me. 이겁니다. 근데 요것보다 제가 뒤에 준비한 거, 요게 아마 더 재밌으실 거예요. 내 전화 끊지 마. 내 전화 끊지 마. 내가 말하고 있을 때 전화 끊지 마.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너 전화 먼저 끊지 마. 전화 통화하는 도중에 전화 끊지 마. 그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끊지 마라. Don't hang up. 그리고 내가 말할 때 끊지 마라. 기분 나빠. 그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그래서 아이고, don't hang up on me 이렇게 됩니다. Don't hang up on me. 내 전화 끊지 마.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끊지 마. 내가 말하는 도중에 너가 먼저 끊지 마. 이런 뜻이에요. Don't hang up on me. 근데 여기에서 you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더 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on't you, don't you hang up on me. 이렇게 되죠. 문법적으로는 좀 안 맞지만 you라는 거를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줄 때.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내 전화 끊지 마. Don't hang up on me.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존하다인데요. 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으면 힘이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서 약한 것이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러면은 영향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힘이 큰 것에 또 의존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존하다라고 할 때도 o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네, 그래머지에는 조금 어려운 예문이 나와서 제가 조금 더 쉬운 걸로 바꿨고요. 자, 너는 괜찮아. 의지해도 괜찮아. 나에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you may rely on me 이렇게 됩니다. You may rely on me. 그래서 you can 써도 되고요. You may rely on me.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You may rely on me. 자, 문장을 다시 만들어 보시면 You may rely on me. 네. 자,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말해 보세요. 너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의지해도 괜찮아. 나에게 You may rely on me. 자, 다시 너는 may라는 게 뭐뭐일 거야.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의지해도 될 거야. 이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지해도 될 거야. 하니까 의지해도 괜찮아. 이제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you may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can으로 쓰셔도 돼요. You may rely on me. You can rely on me. You can rely on me.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이 부분 시간 관련된 것만 남았어요. 지금 강아지가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기는 어딜까요? 집이죠, 집.
그래서 금요일마다 재택근무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나는 근무를 하는 거죠. I work. 근데 근무를 어느 곳에서 하냐면 from home이고 금요일마다이기 때문에 on Friday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일을 잘 보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그 달력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달력을 보면 그 바둑판 모양의 그 한 칸 한 칸에 요일이 적혀 있어요. 즉, 바둑판 모양 표면에 보이는 거는 다 on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게 만약에 조금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전치사 in 편을 보시면 돼요. 전치사 in. 이 만원 특강 in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왔으니까 그거랑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달력을 딱 떠올렸을 때 바둑판 모양, 그 그 한 칸 한 칸에 인쇄되어 있는 거, 그 표면에 인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on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금요일도 거기 Friday, 금요일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on Fridays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표면. 그래서 I work from home on Fridays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I work from home on Friday. 한 번 더. I work from home on Friday. 여기가 비음 처리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안 했거든요. home, from, from home on Fridays. I work from home on Friday. home on Fridays.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보시면 I work from home on Fridays.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우리말로 할 테니까 영어로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일을 하는데 재택근무한다. I work from home. 금요일마다 on Fridays. 금요일마다기 때문에 요 Friday에 지금 s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면 나는 일을 하는데 집에서 일을 한다. 나는 재택근무한다. I work from home. 금요일마다 on Fridays. 자, 이 문장 그냥 한번 말해 보시면 I work from home 맞나? I work from home on Fridays. 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입니다. 날짜도 보면 지금도 이제 달력이 혹시 있으시면 달력을 한번 딱 보시면 1월 달 달력에 오늘이 1월 13일이잖아요. 그러면 1월 달 달력에 13이라는 그 네모칸에 13이 이렇게 딱 있고 13은 오늘이 금요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1월 13일도 이제 당연히 전치사 on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축제는 9월 1일에 시작한다입니다. 축제는 9월 1일에 시작한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럼 축제는 시작한다. 얘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제는 시작한다. The festival starts. 그 다음에 9월 1일도 달력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전치사 on을 써서 on September 1st 이렇게 됩니다. September 1st. 그래서 the festival starts on September 1st 이렇게 되고요. 아마 요거는 페스티벌이 아니라 요거 자체를 발음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festival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he festival starts on 얘가 이제 연음이 되니까 the festival starts on September 1st 이렇게 되죠. 달력을 딱 봤을 때 9월달 달력을 딱 봤을 때 9월 1일은 그 달력에 네모칸 그 하나에 딱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날짜 요일, 날짜는 o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The festival starts on September 1st. 이렇게 되죠. 자, 자, 요거 문장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면 The festival starts on September 1st.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영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축제는 시작한다. The festival starts 9월 1일에 on September 1st.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지? 할 때 달력을 생각하시면 달력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해서 그 달력의 바둑판 모양 안에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on입니다. 자, 다시 축제는 시작한다. 9월 1일에.
The festival starts on September 1st. 다시 축제는 시작한다 9월 1일에. The September 1st starts on September 1st. The festival starts on September 1st. 네, 헷갈리네요. 하도 여러 번 하니까. 이제 날입니다, 날. 이게 예를 들어 달력에 저는 그냥 아무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뭐 석가탄신일 이렇게 저의 생일을 달력에서 인쇄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달력을 딱 받았을 때 그 달력의 네모칸에 1월 13일이 만약에 제 생일이면 1월 13일 그 네모칸에 내 생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온으로 표현합니다. 온. 자, 그러면 1년 전 이날이라는 것도 이거 안 바꿨다. 죄송해요. 요걸 봐야 돼. 이거 어떡하지? 아, 오늘은 이런 게 없나 해서 저한테 막판에 이게 또 나와버렸네요. 아, 네. 우선 이거 보면 1년 전 이날이에요. 그러면 1년 전 이날. 그러면 2023년 오늘이 1월 13일인데 1년 전 이날이니까 언제겠어요? 2022년 1월 13일. 달력에서 확인되죠. 바둑판에서. 그래서 온으로 씁니다. 온. 이날을. 이날. 1월 13일. 1년 전 이날. 그래서 이 날도 온 this 이렇게 on this day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요. 1년 전 이날이니까 1 year ago on this day we are in 제주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1년 전 1 year 이거 1 year 네, 다 끝나서 오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오타 나오면 막 식은땀 나요. 1년 전 이날, 1 year ago on this way, on this day, 우리는 제주도에 있었다. We are in 제주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면서 제가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1년 전, 1 year ago, 이날에 on this day, 우리는 we are 제주도에 있었다. in 제주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1년 전 이날에 1 year ago on this day, 우리는 제주도에 있었다. we are in 제주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년 전 이날 1 year ago on this day, 우리는 제주도에 있었어. we were in 제주도. 다시 1년 전 이날에 1 year ago on this day 우리는 제주도에 있었다. We were in 제주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문장이 주는 것보다 이 전치사를 쓸 때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걸 전치사를 in으로 쓰나 on으로 쓰나 막 이게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럴 때 달력을 보시고 달력의 그 바둑판 모양에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냥 on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는 날 등산을 한다예요. 1월 달에 제가 만약에 13일 날 쉰다라고 했으면 그 달력에다가 오늘 그 네모칸 13이라고 써 있는 그 네모칸에 쉬는 날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도 온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나는 등산 간다. 요걸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I go hiking. 그리고 on my day off. day off가 쉬는 날이 되는 거니까 I go hiking on my day off. 이렇게 됩니다. I go hiking on my day off. 네. 자, 한 번 더. I go hiking on my day off. 자, 다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I go hiking on my day off. 제가 지금 hiking 이렇게 했는데 hiking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코 비움 소리. hiking. 그래서 I go hiking on my day off.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등산 간다. I go hiking. 내 쉬는 날에 on my day off. 다시 나는 등산 간다. I go hiking. 쉬는 날에 on my day off. 나는 등산가 쉬는 날에 I go hiking on my day off. 이렇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특정한 날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만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이거예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그 달력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성탄절. 그러니까 얘는 on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는 거기에 성탄절이라고 이미 인쇄되어 나온 큰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날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것도 on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on the evening of Christma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문장을 만들어 보면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는 모인다. 나의 집에 이렇게 되니까 on the evening of Christmas we got together at my place 이렇게 되는 거죠. on the evening of evening 이렇게 되니까 on the evening of Christmas 얘가 짧아야 됩니다.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요. 얘가 강세가 가니까 on the evening of Christmas we got together at my place 이렇게 되는 거죠. we got together at my place.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네. On the evening of Christmas, we got together at my plac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지 않고 그냥 읽어가는 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음력 설날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력 설날은 구정이잖아요. 그럼 역시나 그 달력의 네모칸 안에 구정, 설날이라고 인쇄되어 있잖아요. 특정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음력 설날 밤이든 아침이든 상관없이 얘도 on으로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다. 늦게까지, 일단 우리는 깨어있다니까 we stayed up. 깨어있는 거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거니까 we stayed 해놓고 up습니다. 늦게까지니까 we stayed up late. 언제? 밤에. on the night. 근데 어느 밤이냐면 Lunar New Year 이렇게 되죠. 그래서 we stayed up late on the night of the Lunar New Year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얘는 조금 길어서 문장 외우기보다는 얘네들이 나오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up, 이 up 아까 called up 이거 기억나시죠? called up the data on the monitor. 모니터로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보이게끔. stay. 눈을 떠 있는 건 깨어 있는 거기 때문에 down이 아니라 up입니다. up. 그래서 stay up, late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마 이게 마지막 길 바라면서 자 보면은 얘도 우린 금요일 아침 6시에 출발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출발하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모칸에 금요일 6시 예, 출발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모칸 안에다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on으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보면 우리는 출발할 거다. We'll start. 그 다음에 그럼 얘가 먼저 나오냐, 얘가 먼저 나오냐인데 어떤 게 더 작은 거죠? 요번 주 그래머지가 이제 S를 제가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6시가 더 작습니다. 6시, 아침 6시라는 거는 아침에 있는 거잖아요. 아침이라는 그 시간대에. 그래서 작은 것부터 나와야 되니까 I will start at 6 on Friday morning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will start at 6 on Friday morning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We'll start at 6 on Friday morning. 얘는 이제 start. at yes이 약하니까 얘도 약해야 되니까 we'll start at 그리고 6 on Friday morning 이렇게 됩니다. We'll start at 6 on Friday morning. We'll start at 6 on Friday morning. 이렇게 됩니다. 네, 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네, 자, 잘 읽으셨죠? 아마 다음이 끝일 겁니다. 네, 이제 여기